안방은 부족한 수납을 채워주면서 완전한 휴식 공간으로 설계해봤어요. 침대 앞쪽으로 쭉 붙박이장이 들어갔고요. 이 안에 화장대를 숨겨드렸습니다. 맨 우측 폴딩도 부분이 화장대인데요. 여기에 보통 화장품들을 올려두고 쓰게 되는데 이게 정면으로 보이게 되면 아무리 정리 잘 해놔도 좀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폴딩 도어를 적용해서 쓰지 않을 때는 깔끔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소금의 양승호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현장은 광명에 위치한 대단지 26평 아파트입니다. 2009년에 지어진 16년차 구축 아파트인데요. 3베이 구조지만 전체적으로 공간 활용에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집이에요. 고객님께서는 예전부터 이 집에 거주하셨고 이번에 결혼하시면서 살던 집을 새롭게 인테리어를 결정하게 되셨는데요. 살던 집이다 보니 이 집의 단점이 뭔지 잘 알고 계셨어요. 이 집에서 제일 아쉬웠던 건 좁고 긴 주방 그리고 설계 자체가 비효율적이었던 침실 구조였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소형 평수를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는지 수납과 동선, 구조 설계 등을 중심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20평대 인테리어를 앞두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이 좋은 참고서가 될 겁니다. 현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관은 크기가 좀 아쉬웠는데요. 볼륨 자체가 작게 나왔는데 구조적으로 현장을 확장할 수 없어서 몇 가지 포인트로 디자인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공간을 넓힐 수 없을 때는 시각적으로 마감재 톤을 맞춰주고 전신 거울을 적용해서 높고 넓어 보이게끔 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신발장은 수납을 더 확보하긴 어려웠지만 현관문과 가까운 쪽에 오픈 수납을 구성했어요. 차키나 작은 소품을 둘 수 있는 공간이고요. 간접 조명을 더해서 입체감을 줄 수 있게끔 설계했습니다. 바닥은 1200에 1200각 대형 타일을 써서 한 장으로 메이저 라인 없이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좁은 현관에서는 분전선이 많이 보이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하나의 메스로 보이게끔 구성하는 게 조금 더 시각적으로 확장돼 보입니다. 현관에 사용한 필름은 영림 PX451 제품이고 신발장 가구는 한솔 헬렌 화이트예요. 따뜻한 무드로 서로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현관에서 실내로 들어오면 복도 공간이 나오는데요. 공용욕실 앞부터 안방 콘솔 공간까지 길이가 8m 정도의 통로입니다. 소형 평수를 인테리어할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뻗은 공간들을 잘 활용해 주는 게 좋아요. 시각적으로 훨씬 길어 보이고 넓어 보이게 설계하는 건데요. 여기 복도는 천장을 따라 마그네틱 레일을 쭉 넣으면서 안방 콘솔 벽면까지 레일을 내렸어요. 이랬더니 어떤가요? 공간이 훨씬 더 길어 보이죠? 복도 공간에서 보이는 모서리들은 모두 라운드로 처리해서 이 공간이 부드럽고 세련돼 보이도록 신경 썼습니다. 요즘 이렇게 인코너, 아웃코너 모서리를 라운드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뻐 보인다고 그냥 따라하면 촌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라운드값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35에서 40 사이로 설정하세요. 아기자기하고 세련미가 느껴지는 최적의 R값입니다. 복도에서는 디자인 소금의 시그니처 발목등도 빠질 수 없겠죠. 밤에 주방으로 물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을 가는 동선을 고려해서 총 2개의 발목등을 넣었습니다. 발목등은 저렴한 가격에 생활의 편의성을 확 올려주는 좋은 아이템이에요. 인테리어 할 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실에서는 소파 배치와 조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거실 소파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현관을 등지는 배치는 좋지 않다고 봐요. 가족이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반겨줄 수 있게끔 현관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소파를 두고 그 맞은편으로 TV를 배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이 집도 기존에 이쪽이 TV 자리였고 반대편에 소파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현관에서 누가 오면 고개를 꺾어서 봐야 하니까 좀 불편했겠죠. 그래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TV열은 TV만 딱 있어야 심플하고 깔끔해 보이거든요. 기존 소파 벽면이 있던 인터폰과 스위치들은 주방 쪽으로 옮겨주면서 단정하게 TV면을 정리했습니다. 예전 거실에는 간접 조명이 따로 없고 우물천장 가운데에 평판등이 달려 있었어요. 집이 오래돼 보이는 주 원인이었는데요. 새로 천장 공사하면서 우물천장 사방으로 간접 조명을 모두 넣어주었고요. 못생긴 평판등 대신 확산등, 다운라이트를 달아서 조도는 충분히 확보하면서 디자인을 예쁘게 개선했습니다. 거실 조명 배치 공식 이것만 기억하세요. 거실에서는 소파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파 위쪽으로는 확산등이나 COB 다운라이트를 2~3개씩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다운라이트의 조명이 퍼지는 각도를 배광각이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확산등, COB, 집중등 이렇게 있는데 확산등은 조명이 퍼지는 각도가 120도, COB는 90도, 집중등은 45도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건 COB 조명이에요. 광원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이 덜 필요합니다. 반대로 TV 쪽은
앞에 앉아서 할 일이 많지 않아요. 저도 뭐 확보하면 되는 공간이라 여기는 광원이 안쪽에 있어 눈이 덜 부시는 멀티 매립등을 넣었습니다. 이걸 별빛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조명 바디 컬러랑 프레임이 화이트와 블랙이 있어요. 집 전체 분위기에 맞춰서 적절히 고르시면 됩니다. 이 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곳은 주방입니다. 예전 주방 구조는 일자형 주방이었어요. 한쪽 면에 가구가 쭉 들어오고 두꺼운 냉장고가 측면에 보이는 구조였죠. 주방 진입부에 이렇게 냉장고 측면이 보이면 안 그래도 좁은 공간이 더 좁고 답답해 보입니다. 이런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식탁 자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 고객님도 벽에 테이블을 붙여서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위에 지저분한 물건들을 쌓아놓기 십상이고 식사할 때도 벽을 바라보며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방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조리 공간과 다이닝 공간을 분리해 줬습니다. 먼저 조리 공간은 안쪽으로 숨겨 주었어요. 냉장고와 싱크볼, 인덕션을 삼각동선을 배치해주고 싱크볼과 인덕션 사이에 충분한 조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식세기도 설치했고 매립, 히든 후드로 상부장 안에 숨겨드렸습니다. 주방 상판은 고급스러운 세라믹을, 벽면에는 관리가 편한 타일을 적용했어요. 다이닝 공간은 냉장고장 뒤편에 가벼워 서면서 꽃바장을 설계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지저분한 주방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간이 구분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오시면 차 한잔 마실 마땅한 공간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이 다이닝 공간이 마치 응접실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가끔 이런 배치로 주방 구성하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통로를 적당히 확보해주면 주방이 좀 더 길어 보이고 깊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의 통로는 지금 900인데요. 충분한 폭이에요. 그리고 좌측 벽면을 보시면 단열을 치면서 턱이 약간 생겼어요. 이 단차를 이용해서 간접 조명을 배치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간에 조금 더 입체감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 조명을 적절히 활용하면 공간이 조금 더 확장돼 보일 수 있습니다. 주방 발코니는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에요. 먼저 보일러를 점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세탁기 위치를 잡아주었는데요. 피디님, 여기 지금 천장 한번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시나요? 전열 교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하시면서 경동나비엔 환기청정기를 설치했는데요. 전열 교환기가 없던 아파트에 이렇게 새로 설치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외부 공기가 직접 들어오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배관이 매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천장 위 공간 높이가 최소 140은 돼야 합니다. 본체를 설치할 위치 폭이 가로 세로 1200 이상이어야 하고 지금처럼 세탁기가 있는 위치라면 세탁기 사이의 공간이 700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각 공간 천장에 급기와 배기구가 있는데 주변 조명이나 장식들과 배열을 잘 맞춰 설치해야 천장이 깔끔하게 정돈됩니다. 자칫 신경 쓰지 않으면 지저분한 천장이 됩니다. 꼭 잊지 마세요. 전열 교환기도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경동나비에는 점검구를 쉽게 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필터 교체가 수월하고 관리가 편합니다. 협찬 없는 찐 후기고요. 경동나비엔 연락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드레스룸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고객님이 침실로 사용하셨던 공간인데요. 지금은 드레스룸으로 설계했습니다. 안방과 안방욕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일렬로 배치된 구조죠. 옷을 벗어두고 씻고 휴식하는 최적의 동선입니다. 드레스룸은 문을 열리는 반경을 제외하고 모두 붙박이장으로 짜드렸어요. 로봇 청소기와 스타일러도 이쪽에 넣어드렸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가구도를 열면 주방 발코니로 연결되는 터닝도어가 나옵니다. 여기가 공간이 협소해서 세탁기를 발코니에 둘 수밖에 없었지만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통로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세탁과 정리도 이쪽에서 한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집에 시스템 에어컨이 없었는데 이번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드레스룸, 안방, 거실, 서재 총 4대의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갔어요. 시스템 에어컨은 방마다 설치하는 게 좋은 건가요? 시스템 에어컨은 적게 넣을수록 손해예요. 왜냐면 실외기 한 대에 최대 6대까지 설치할 수 있거든요. 많이 넣을수록 단가 대비 효율이 좋은 거죠. 그렇다고 안 쓰는 방까지 넣을 필요는 없고요. 권장 용량은 거실에 18평, 큰 방은 8평, 작은 방은 5에서 6평 정도 넣으시면 쾌적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처럼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면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여기처럼 삼성 프리미엄 시스템 에어컨 4대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 600에서 700만원 정도 돼요. 근데 가격은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방은 부족한 수납을 채워주면서 완전한 휴식 공간으로 설계해봤어요. 침대 앞쪽으로 쭉 붙박이장이 들어갔고요. 이 안에 화장대를 숨겨드렸습니다. 맨 우측 폴딩도 부분이 화장대인데요. 여기에 보통 화장품들을 올려두고 쓰게 되는데 이게 정면으로 보이게 되면 아무리 정리 잘 해놔도 좀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폴딩도어를 적용해서 쓰지 않을 때는 깔끔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폴딩도어는 완전히 접히기 때문에 좁은 공간 활용에 유리해요. 또 붙박이장 앞쪽 천장을 보시면 사각으로 공간이 비어져 있죠. 여기에는 롤 스크린을 매립해 드렸어요. 누워서 편하게 영화나 스포츠 경기 같은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안방욕실은 좁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구성해봤어요. 기존 안방욕실에는 샤워 수준이 없는데 이게 좀 불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양변기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주면서 맞은편에 샤워 수전을 달아드렸어요. 세면대는 타일 세면대를 넣으면서 왼쪽 상판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공용 욕실로 넘어가기 전에 서재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창가 쪽에 버려진 공간이 있었어요. 밖에는 고정창이 달려있고 안에는 슬라이딩 창이 있는데요. 단열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곰팡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마 우수관을 방으로 둘 수 없으니까 우수관을 지나갈 자리를 만든 것 같은데 설계가 좀 이상했어요. 이 집에 애물단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자인을 잡으면서 좀 고민하다가 조금이라도 공간을 버리지 않고 활용하기 위해서 단열을 싹 제대로 하고 가구도를 달아줬어요. 내부에는 선반을 구성해서 필요한 물건을 수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형 평소에서는 이렇게 버려지는 공간을 잘 찾아서 틈새 수납으로 활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공용 욕실입니다. 여기는 공간을 좀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카운터볼 세면대를 적용했어요. 이런 카운터볼 세면대는 하부의 배관이 노출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좀 신경 쓰면 좋은데요. 망치 트랩이라는 스텐으로 된 배관을 썼습니다. 파티션은 최대한 얇게 만들기 위해 폼 세라믹이라는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폼 세라믹은 현장에서 가공이 편하고 수분에 강해서 긴 시간이 지나도 부식이나 변형 없이 내구성이 좋은 게 장점이에요. 다음으로 샤워 공간 설명드리면 천장형 해바라기 수전을 넣었어요. 투웨이 수전을 적용해서 하나는 해바라기 수전, 하나는 샤워헤드로 샤워할 때도 편리하도록 구성했고요. 욕실장은 플랩장이 예쁘긴 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다이장도 함께 설계했고요. 가끔 쓰거나 부피 차지하는 건 플랩장에, 자주 쓰는 건 여다이장에 구분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세면대 젠다이와 플랩장 간격은 최소 250 정도 유지해야 하고, 이게 너무 좁으면 칫솔이나 폼 클리닝 같은 게 세워두기 없습니다. 그리고 젠다이도 구별을 잡아줘야 해요. 그냥 반듯하게 90도로 마감해버리면 여기 위에 항상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바닥 유가예요. 유가는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에 잘 닿는 위치에 설계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가끔 보면 안쪽 구석탱이에다가 유가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도 안쪽에 있으면 청소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앞쪽으로 당겨도 안 되겠지만 지금 정도로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최대한 안쪽에 배치하면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집은 작은 평수지만 수납과 동선을 알차게 구성해서 공간이 더 넓어 보이고 입체감과 깊이감이 느껴지도록 설계한 현장입니다. 작은 집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늘 부족한 수납과 아쉬운 공간 활용이죠. 이번 현장에서는 각 영역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해주고, 특히 주방 쪽에는 응접실을 구성하면서 더욱 효율적인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결국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소보다 기획입니다. 제대로 된 인테리어 전문가를 만나면 10년을 살아도 만족스러운, 살면 살수록 더 좋은 집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실장이었습니다.